50대 대기업 임원의 은퇴 후 비극, 경조사비가 가져온 파산 위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나는 은퇴하고 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사실 직장 생활이 고달프고 업무 스트레스도 상당하니까 언젠가 은퇴하면 호강하겠지 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잖아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막연히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특히 50대 대기업 임원 정도 되면 주변 인맥도 워낙 넓고 사회적 위치가 있다 보니 경조사 참여가 꽤 잦습니다. 문제는 이게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도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체면과 채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보면 은퇴 후 삶이 영 힘들어지곤 합니다. 오늘은 그런 은퇴 후 비극을 겪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얘기가 남의 일 같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은퇴라는 게 회사 그만두고 수입이 확 줄어드는 시점이잖아요. 그런데도 주변 지인이나 친척들의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경조사비는 계속 나가죠. 더군다나 예전에는 임원급이었다면 사람들은 그래도 돈 좀 있지 않겠어? 라고 기대하기 마련이니까 자존심 때문에 더 크게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해요. 오늘은 그 문제로 파산 위기를 맞은 한 이야기를 서론 삼아서 조금 더 넓게 은퇴 후 경제생활과 경조사 문화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1. 은퇴 이후가 더 두렵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회사 다닐 때는 월급이라는 확실한 소득원이 있으니 경조사나 모임에 좀 많이 써도 망설임이 적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면 눈앞에 들어오는 돈이 확연히 줄어드니까 한번 쓰는 돈도 무척 신중해집니다. 문제는 체면이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이 클 때예요. 가령 대기업 임원 정도 했다면 주변 사람들은 이 정도는 내주겠지라고 은근히 기대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그런 기대치를 알고 있죠. 그러다 보면 경조사에 갈 때마다 남들보다 훨씬 크게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내게 되고 접대를 해야 할 때도 옛 정을 생각해서 계산을 도맡는다거나 동창 모임에서 한턱 크게 내는 경우가 잦아집니다. 문제는 은퇴 후엔 들어오는 돈은 말 그대로 크게 줄어드는데 은퇴 전의 소비 패턴이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서 평소 꾸준히 이미지 메이킹을 해온 분일수록 한 번에 소비 습관을 줄이지 못하고 계속 과도하게 지출하곤 합니다. 2. 경조사. 우리 문화가 만들어낸 달콤 쌉싸름한 의무. 솔직히 경조사는 우리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화죠. 결혼식, 장례식, 환갑잔치, 칠순잔치, 돌잔치, 입학, 졸업, 취업, 승진, 개업 헤아리자면 끝도 없습니다. 관계가 깊지 않은 지인만 되어도 이 사람이 나한테 와줬었지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기 어렵고 나중에 내가 또 받을 일이 있을까 하며 일종의 보험 개념으로 돈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회장님, 임원님 소리를 들어온 50대 임원 출신이라면 어떨까요? 그동안 어깨에 힘주고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경조사비도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더 커집니다. 남들이 10만 원 낼 때 본인은 30만 원, 50만 원씩 내도 그래, 임원이라면 이 정도는 내야 사람들한테 체면이 서지라고 생각하곤 하죠. 가끔은 야, 너 그때 진짜 많이 챙겨줘서 고맙다 하는 말을 들을 때 뿌듯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인생이 내 뜻대로만 되지 않죠. 정년 또는 명예퇴직을 해서 더 이상 고정된 월급이 없는데도 주변에서는 그분은 돈이 많아서 축의금은 넉넉히 주겠지라고 기대하거나 혹은 본인이 그런 기대를 벗어나기 어려워서 더 큰 돈을 쓰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어느새 내 통장 잔고가 빠듯해지기 시작하고 가끔은 부채까지 끌어쓰면서 체면을 지키려 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게 결국에는 파산 위기로 가는 지름길이죠. 3. 은퇴 후 경조사 파산 위기 실제 사례 3가지. 이제 실제로 비슷한 경험을 하신 3분의 사례를 들어보려고 해요. 조금씩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은퇴 후 경조사 부담이란 공통된 주제에서 비롯된 위기라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1. 어씨 58세 대기업 영업 임원 출신. 어씨는 58세에 조기 퇴직을 했어요. 회사가 구조 조정을 진행하면서
위로금을 주는 조건으로 본인도 사표를 내게 된 케이스죠. 그동안 어씨의 인간관계는 정말 넓었습니다. 영업 임원이었으니 협력사부터 각종 거래처, 네트워크가 상당했거든요. 이런 대인관계를 통해 회사 생활도 순탄하게 해냈죠. 그런데 퇴직 후에도 어씨를 아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퇴직 파티도 크게 열었고 언젠가 다시 사업할지 모르니 선을 이어가야지라는 생각에 이 사람 저 사람 경조사에 빠짐없이 참석했어요. 문제는 퇴직금을 너무 낙관적으로 계산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주식이나 펀드 등에 묶여있는 돈도 많았고 생활비 지출을 포함하면 퇴직금만으로 오래 버티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씨는 여전히 거래처 사장의 자녀 결혼식이면 100만 원씩 뚝 떨어뜨리고 장례식에도 이 정도는 하고 최소 50만 원은 냈어요. 한두 번이면 모르겠지만 그 수가 굉장히 많았죠. 결국 1년쯤 지나니 퇴직금의 반 이상을 날리고 생활비까지 빠듯해져서 연금 대출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제야 허겁지겁 지출을 줄였지만 이미 늦었죠. 지금은 연금 수령액 대부분을 부채 상환에 쓰고 있어 사실상 눈물의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B씨 60세, IT 기업 전무 출신. B씨는 체면이라도 내려놓고 여유 있게 은퇴 생활을 즐기자고 마음먹고 처음에는 지출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경조사 비용도 남들만큼만 내려고 노력했죠. 회사 다닐 때는 늘 기본 30만 원, 친한 사람은 50만 원 이상이었지만 이제는 10만 원 안팎으로 낼 만큼 자제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주변 반응이었어요. 예전에는 마음씨 좋고 통 큰 전무님이었는데 갑자기 5만 원, 10만 원 정도만 내니까 요즘 좀 힘드신가 하는 말이 돌았고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옛날에 잘 나가더니 한 번에 훅 갔나 바라느니 사업에 실패했나라느니 말들이 많았죠. B씨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그냥 웃고 넘어가려 했지만 가까운 지인들이나 가족조차도 좀 너무 급격하게 줄인 것 아니냐 서운하다는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B씨는 자존심이 상해 다시 경조사비를 늘리기 시작했고 그 액수가 전처럼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본인 은퇴 자금 계획은 엉망이 됐죠. 가족과 함께 여행도 가고 싶었고 자녀 유학 지원도 해주고 싶었지만 남들에게 신세지고 살아온 게 아니라는 증명을 하느라 정작 본인을 위해 써야 할 여유 자금이 녹아버린 케이스입니다. 3C씨 55세, 대기업 전략기획 임원 출신. C씨는 전략기획본부에 오래 몸담았던 만큼 재무적으로도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부터 다양한 재테크와 펀드, 보험을 준비해뒀어요. 그런데도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있었는데 바로 아버지의 장례와 어머니의 병원비, 주변 친척들의 연이은 행사였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지 3개월도 안 돼 큰형님의 환갑잔치가 열렸고 이후 조카들 졸업, 취업, 결혼 등으로 경조사가 도미노처럼 이어졌죠. 사실 C씨가 은퇴 전에는 넉넉하게 지원을 해준 가족 행사들이 많았어요. 당연히 집안에서도 C씨를 가장 든든한 지원군으로 여기곤 했죠. 이번에도 C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C의 기대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본인 스스로도 지금까지도 잘 해왔는데 갑자기 작게 내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라고 느껴 상당 금액을 계속 지출했습니다. 정확히 얼마가 어디로 나갔는지 꼼꼼하게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밖 지출이 반복되자 결국 투자하고 있던 펀드 일부를 중도 해지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자, 수익을 놓쳤을 뿐 아니라 미래연금으로 돌릴 자금에도 타격을 받았죠. 현재도 언제 또 친척들 사이에 대소사가 생길지 불안하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4. 은퇴 후의 경제 설계, 기분보다 현실을 먼저 보기. 여기까지 사례를 나눠보면 다들 한 가지씩 공통점이 있어요. 은퇴 후에도 예전 사회적 위치나 생활 수준을 쉽게 놓지 못했다는 점이죠. 사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그렇잖아요. 어떤 자리에 오르기까지 쌓아온 명예와 체면이 있어 갑자기 그걸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 이렇게 살았다 라는 자부심이 은근히 지출로 이어지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 이미지 그대로 바라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건 은퇴 뒤에는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노후 자금이라고 부르는 퇴직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투자 수익 등은 고정 월급보다 훨씬 유동적이고 한번 삐끗하면 복구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부채까지 지게 되면 이자가 추가로 계속 나가니까 그 부담이 악순환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경조사 지출 한도를 설정하고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든 만큼 체면을 일부 양보하는 게 필요해요. 물론 주변에서 어떤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예전엔 잘 나가더니 요즘은 너무 짠돌이 아니야? 하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 노후 자금을 지켜주는 건 결국 나 자신이에요. 남들의 말에 휘둘리면 결국 내 삶만 공공해집니다. 5. 은퇴 후에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은퇴 후에도 경조사를 적절히 챙기면서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지만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은퇴 전부터 경조사비의 비중과 한도를 미리 정해두기. 예컨대 연간 최대 경조사비 예산을 미리 책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출하도록 노력합니다. 내가 낼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를 따져보고 어렵다면 애초에 참석을 미루거나 축하 혹은 조의의 마음만 표현하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알리기. 은퇴나 퇴직을 준비할 때 이제 앞으로는 예전처럼 큰 돈을 쓰기 어렵다고 가까운 지인에게 솔직하게 얘기해 둡니다. 처음엔 쑥스럽고 체면이 깎이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면 이제 더는 무리하기 힘들구나 하고 상대도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삶의 질을 지키는 건 내가 쓸 돈, 내 노후 생활의 안락함과 남에게 베푸는 금액을 냉정하게 저울질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경조사비를 다 쓰고 나면 정작 내 건강관리, 생활비, 여행 등 더 중요한 부분에서 쪼들리게 되면 안 되겠죠? 관계는 꼭 돈으로만 유지되지 않는다. 가끔은 돈보다 진심 어린 축하나 위로가 더 큰 감동을 줄 때도 많아요. 정성이 담긴 손편지나 작은 선물로도 충분히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전처럼 큰 돈은 못 내도 마음만은 함께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하며.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체면이나 기대치에 갇혀서 은퇴 후 삶을 희생하지 말자는 겁니다. 특히 50대 대기업 임원 출신 분들이라면 주변 인맥이 많고 명예욕이 큰 편이라 어떻게 보면 가장 은퇴 후 경조사 함정에 빠지기 쉬운 분들이기도 하죠. 남들은 생각보다 내 상황을 깊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어 보이면 도와주겠지 축의금, 조의금 넉넉히 내겠지라고 쉽게 기대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준비되지 않은 지출로 파산 위기를 맞게 되면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주변과의 관계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돈이 없다고 그래?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때도 큰 돈 쓰더니 이젠 뭐가 힘들다고. 이런 오해를 사기 전에 미리 솔직하고 분명한 선을 지키도록 합시다. 노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는 은퇴 후 삶에서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평생 함께해야 할 나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드린 3가지 사례가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도 은퇴를 앞두셨거나 이미 은퇴하셨다면 한 번쯤 내가 어느 정도로 경조사비를 쓸 수 있을까? 주변의 기대치와 내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지 않을까?를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생은 길고 은퇴 후에도 좋은 날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을 충실히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안락함이라는 것, 그걸 잊지 말아주세요. 부디 모두가 은퇴 후에 파산 위기 같은 큰 후회 없이 더 자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